요거를. 자, 먼저. 만유인력. 근데 이제 이게 물리학자들은 만유인력이라는 단어를 좀 싫어해. 그거보다 이제 요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쓸 거야. 보편적 중력. 그치? 보편적 중력. 자, 이 만유인력, 보편적 중력은 질량을 갖는 두 물체 간의 인력의 크기를 만유인력 또는 보편적 중력, 보편적 중력. 자, 라지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자,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 그리고 두 물체의 중심 간의 거리. 자, 이때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자, 라지 m이 스몰 m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자, 스몰 m이 라지 m을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자,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다. 알지? 그러니까 힘의 합력은 아니야. 자, 그래서 이때 작용하는 힘, F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알겠지? 맛있는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 맛있는 냄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 G. 그래서 우리는 이 G를 뭐라 불러? 만유인력 상수라고 얘기를 해요. 만유인력 상수.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본 힘이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중력하고 연결시켜버리면, 라지 m이 중력 가속도,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라지 m 이렇게 표현할게. 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몰 m이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 자, 요 크기가 된다. 그치?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고, 그 다음에 요 힘을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무게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만유인력이고 중력이야, 중력. 그래서, 요 개념하고 같이 연결이 돼야 돼. 그치?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지구하고, 여기를 이제 지구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지구에 있는 이제 물체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지구 위에 있는 물체가 될 수도 있고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구에 있는 물체일 때는 요 R은 그냥 지구 반지름 하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여기 달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집어넣어 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힘이 바로 이제 만유인력 또는 보편적 중력.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면 보통은 요걸 많이 쓰지. 그치? 그래서 만약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에서의 얘는 mg,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만약 이것이 달이라고 한다면, 자, F는, 자, mg, 달의 중력 가속도. 그치? 바로 이렇게 되고, 자, 달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에 어떻게 돼요? 6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관계 기본 개념으로 좀 잡아놓고 있어. 자, 이것이 이제 만유인력, 중력이야. 그럼 이제 요 중력이 이제 여기에서 역학적 시스템, 어차피 지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럼 지구의 중력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얘기할 거란 얘기예요. 알지?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힘이 뭐냐? 전기력이 있다, 전기력. 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전기력. 우리가 쿨롱의 힘이라고 그래, 쿨롱의 힘. 얘는 있잖아. 전하를 띤
두 물체 간의 힘입니다. 맞죠? 자, 전하를 띤 두 물체. 그럼 전하를 띠는 물체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 대전체. 그래서 이 전기력은 그냥 대전체 간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력이 있고 밀어내는 청력이 있다. 그래서 인력은 서로 다른 전하 간의 잡아당긴 힘이고, 청력은 같은 전하 간의, 그래서 같은 플러스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 간에는 잡아당기는 인력.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플러스 대전체가 있고,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대전체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전하량 크기야. 이거 전하량 크기. 그러면 두 대전체 사이에 자, 어떻게 돼? 거리 R이 있다고 한다면, 자, 잡아당기는 힘은 두 대전체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알지? 그리고 항상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요. 자, 비례상수 K를 붙여버리면 되지. 그래서 이 K를 이제 쿨롱 상수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유인력이나 중력이나 전기력도 마찬가지고, 뒤에 이제 자기력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중력이 크려면은 뭐가 커야 돼? 질량이 커야 돼요. 자, 거리가 짧아야 돼요. 그치?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전하량이 커야 돼요. 그리고 거리가 짧아야 돼요. 자기력도 마찬가지로, 자, 그 자성의 크기가 커야 되고, 그치? 자, 둘 사이의 거리가 짧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 자기력, 중력은 어떤 같은 경향성, 힘의 형태를 봤을 때 경향성은 똑같아. 이제 크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전기력이야, 전기력.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력. 자, 우리가 N극, S극이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N극, S극, 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성체 간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그래요. 자기력. 그래서 이 힘에는 인력하고 반발력이, 그러니까 청력이지, 청력. 우리가 청력이라는 표현 썼으니까, 자, 씁시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자성 간에, 즉 N극, S극 간에, 자, 청력은 서로 같은 자성 간에, 즉 N극과 N극, S극과 S극 사이에 밀어내는 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가 N극 있고, 자, S극 있잖아. 자, 이 자기력선은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니?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알지?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요. 알겠지? 그래서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렇다면, 자, 여기에 N극하고 N극 있어. 자, 이거 나중에 우리 그 뒤에 2학기 때 유도 전류할 때 이게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미리 하도록 돼. 자,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지. 자, 자기장이 나오지. 그러니까 얘네들 서로 어떻게 돼? 부딪히잖아요. 자, 부딪히니까, 자, 어떻게 돼?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미는 힘이 생겨버려요. 알지?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N극하고 S극은 자기장이 NS, S로 가니까 그냥 서로 당겨버린단 말이야. 당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력이고, 당연히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기력은 약해진다. 알겠지? 그리고 꼭 기억해야 돼. 자기장의 방향은 어디다?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방향이다. 또는, 자, 나침반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극 쪽으로 가니까 S극 쪽으로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된다. 알겠니?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제 자기력 이렇게 우리 정리 좀 해두고, 자, 요거는 나중에 유도전류 전기 에너지 생산할 때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발전기 할 때. 자, 탄성력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일단 탄성은 있잖아. 자, 물체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니? 변형이 되잖아. 그래서 힘을 받아서 자, 변형이 됐을 때 이 변형된 물체가 다시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한다. 탄성. 맞지? 그래서 되돌아가니까 자, 다시 변형된 모양이 또 변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하고요. 자, 이 탄성력의 크기는 요 가한 힘 있죠. 외부 힘. 그래서 이 두 힘은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 된다. 그치? 그래서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탄성을 갖는 물체를 탄성체라고 그래. 탄성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용수철이야. 고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휘었다가 다시 펼쳐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탄성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변형이 되면 어떻게 돼? 되돌아가려는 힘, 탄성력을 가지게 된다. 알지? 그래서 우리가 용수철이 있어요. 자, 요런 용수철이 있는데 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F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용수철은 자, 요런 식으로 변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상태에서 요만큼에서 얼마만큼 변형이 됐냐? 자, 요렇게 Xcm만큼 자, 변형이 됐다고 해보잔 말이야. 그러면 얘가 자, 여기에서 F의 힘으로 잡고 있는 거야. 자, 놈은 어떻게 되니?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당기는 힘 F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라면 반대 방향으로 요 F는 자,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자, 요 힘이 바로 뭐야? 탄성력이 된다는 거야. 탄성력. 그래서 자, 요 탄성력의 크기는 외부의 힘과 같은 크기 반대 방향이다. 자, 그러면 내가 힘을 세게 해서 자, 변형된 X가 점점 길어지면 되돌아가려는 힘도 커지겠지. 그냥 고무줄 있잖아. 고무줄. 당겨, 탁락, 당겨, 탁락, 당겨, 탁락. 길수록, 많이 변형이 될수록 되돌아가는 힘이 크단 말이야. 그래서 맞으면 아프다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얘를 자, Y축이 힘이에요. 자, 변형된 길이 X가 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변형된 길이가 커질수록 외부의 힘이 커지는 거고요. 되돌아가려는 탄성력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런 비례관계가 성립이 된다. 알지? 비례관계.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용철을 당겼을 때 이게 마냥 계속 변형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어느 순간까지 변형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 그 다음부터는 있잖아. 자, 요 상태까지 되고 자, 힘을 계속 가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길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지점을 뭐냐면은 탄성 한계라고 그래요.
만약 그래프가 X축이 F고 Y축이 X면은 이렇게 갈 거야, 그래프 모양.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탄성력을 얘기할 거야. 자, 똑같은 힘을 가했을 때 용철이 똑같은 예서 20N의 힘으로 용철 잡아당겨요. 자, 20N의 힘으로 고무줄을 잡아당겨요. 그럼 똑같은 길이가 변형 길이가 똑같을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자, 이 기울기의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바로 탄성체의 재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알지? 그래서 이 기울기를 K라고 해서 탄성 계수라고 할 거야. 탄성력 F는 변형된 길이와 비례하죠? 자, 거기에 K, 왜? 기울기가 X분 F잖아. 그래서 탄성 계수, 이것이 바로 탄성력이다. 알겠니? 자, 이 통합에서는 탄성력에 대해서 대놓고 물어보는 건 없어. 그냥 장대 높이 뛰기 할 거야. 그 장대가 휘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면서 운동선수를, 그치, 선수를 밀어 올리잖아. 아, 이거 탄성력이야. 근데 그 정도만, 구분하는 정도만 나올 거야.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이제 2학년 때 물리학을 선택하면 그때 이제 요거 가지고 계산할 거야. 알지? 자, 다음에, 자,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어. 마찰력. 자,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방해하는 성질이 마찰이고요. 그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찰력은 외부에 가해진 힘과 외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항상 알짜 힘 또는 힘의 방향, 그러니까 가한 힘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는 거야. 알지? 알겠니? 자, 항상 기억해. 그러니까 자, 요게 2kg의 물체가 있고, 자, 내가 이쪽으로 10N의 힘을 가하고, 자,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자, 4N의 힘을 가했습니다. 근데 얘가 가지는 가속도가요. 원래는 합력이 6이니까 2, 3은 6, 3이 돼야 되는데 2m/s 제곱이래요. 그러면 얘가 갖는 알짜 힘은 얼마니? 4N이거든. 근데 얘는 10N하고 4N이잖아. 자, 둘의 합력은 6N이지. 그럼 2N 어디 갔어? 그렇지. 그러면 어느 방향이야? 자, 이쪽으로. 그치? 이쪽으로 2N의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야. 그쵸? 알짜 힘이 이쪽 방향이니까. 항상 알짜 힘, 자, 그 물체에 가해진 외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알죠? 이게 바로 마찰력이야. 알죠? 그래서, 마찰력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고등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물리에서 안 나와.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고3 때 이제 우리 물리가 세부적으로 나누자. 그때 역학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대학 가서 그냥 마찰력 계산하는 거 배우면 돼. 그러니까 마찰력의 정의 정도만 알아도, 요 정도가 마찰력이구나. 알지? 자, 그래서 역학 시스템에 작용하는 가장 큰 힘 5가지를 좀 확인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 자, 중력을 할 거야. 알지? 근데 중력은 이미 앞에서 이미 얘기했죠. 중력은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자, 바로 작용 반작용의 힘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A하고 B 작용 반작용,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력을 못 구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지구고, 자, 이게 이제 지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럼 지구가 사과를 당기고요. 사과도 지구를 당깁니다. 그치? 그런데 당기는 힘은 사과나 지구나 똑같단 말이야. 작용, 반작용. 근데 누가 떨어져? 사과가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잖아. 움직이잖아. 그럼 지구는 사과를 향해서 움직이지 않아? 움직여요. 근데 그 움직임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거죠. 왜? F는 ma. 그러면 요 m은 지구와 사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이렇게 되면서 사과의 질량은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가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지 상태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거의 지구에 비해서 0에 가까우니까 가속도가 굉장히 크지. 그래서 사과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지?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보인단 말이지. 하지만 지구도 사과 쪽을 향해서 끌려는 간다. 근데 끌려가는 게 사과가 안 게 왜 거의 0에 가까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 알지?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두고. 자, 우리가 중력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그냥 가볍게 확인할게요. 이미 앞에서 다 해놨기 때문에. 자, 지구의 중력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요렇게 했을 때 R 제곱한 다음에 라지 M 스몰 M이잖아요. 맞니? 그러면 요 라지 M이 지구예요. 지구의 질량이야. 자, 지구의 질량은 고정된 값이지. 맞니? 자, 요 R은, 자, 바로 지구 반지름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지구 반지름도 거의 고정이 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물체의 질량에 의해서 지구의 중력. 그러니까 요 라잼하고 R은 거의 고정이기 때문에 요 지도 상수값이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요 질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냐면 mg가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 똑같은 m이니까 요 스몰 g 중력 가속도는 얘가 중력 가속도가 됩니다. 맞니?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중력은 바로 mg 물체 무게의 중력 가속도. 그러면 요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디겠어? 바로 중력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중력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고요. 자, 그 중력의 크기는 바로 물체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mg가 되고, 자, 그러면은 이 물체 운동 방향은 결국 힘의 방향이니까 중력 방향. 자, 중력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지구 중심 방향이다. 알지? 자, 그리고 이 방향을 뭐라 하냐면은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야? 연직 아래쪽으로. 그럼 얘는 뭐야? 위로 올라갈 때는 연직 위쪽으로. 즉 중력 방향의 아래쪽으로. 얘는 중력 방향의 위쪽으로. 알겠지?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는 표현도 쓴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야. 잘 정리해. 그리고 요 mg는 바로 뭐다? 물체의 무게가 된다. 자, 내가 여기는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랬지? 라지엠은 지구의 질량이니까. 자, 요거 R은 지구 반지름입니다. 그쵸? 지구가 완전 구형일까? 왜? 그럼 구형이 아니면, 아닌 이유가 뭐야? 왜 지구는 완전 구형이 아니야? 생각해보자고. 그래. 자전하기 때문에
적도 쪽이 회전 반경이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각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을 크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지구 반지름은 극까지의 반지름과 북극, 남극, 적도까지의 반지름을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누가 더 크냐면 자, 적도 반지름이 더 큽니다. 알지? 그러면 같은 질량에서 얘도 같고요. 같은 물체에 있을 때 결국 요 관계가, 그치? 그래서 자, 중력의 크기는 바로 적도 반지름이 더 작다라는 거야. 알지? mg의 크기는, 즉 지구의 중력 가속도는 극이 적도보다 더 크다. 바로 이제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달에서 무게는 또 달라지죠. 지구의 중력이 아니라 달의 중력이 돼버리니까. 그럼 그때는 달의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여기에 언급이 돼 있지. 그 반지름 차이는 그렇게 얼마 차이 안 나. 적도 반지름 6378, 극 반지름 6357, 대략 한 21km 차이.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뭐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 평균적으로 약 9.8 이렇게 놓고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냥 편하게 계산하라고 11로 놓고 10 놓고 이제 계산하지. 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이다. 알지? 자,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잘 봐야 돼요. 자, 중력장에서 물체 운동은 자, 중력장에서 자, 갔다 고씨 사례가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 있어. 자, 이건 뭐냐? 자, 공개 저항도 없고요. 마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알짜 힘은 바로 중력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짜 힘은 중력만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는 가정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오로지 중력에 의해서만 그 물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g라는 9.8m/s 제곱이라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이니까 우리가 등 가속도 운동 공식에 뭐가 있었니? 자, V는 V0 플러스 AT, 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요. 자,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은 2AS가 되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평균 속도는 2분의 V 플러스 V0. 그렇잖아. 요 네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제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 요렇게, 자, 요 지면에서 H의 높이만큼 물체가, 자, 정지 상태에 놓였을 때, 이 물체를 떨어뜨리는 것이 자유낙하 운동이야. 그러면, 정지 상태니까 V0는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맞니?
자, 가속도 A는 뭐가 돼요? 중력 가속도 G가 되고요. 자, 이동거리 S는 낙하한 높이 H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요래로 집어넣어주면 V는 자, GT가 되고, 맞니? 자,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 됩니다. 그치? 그리고 V 제곱은 2GH가 돼요. 알겠지? 바로 이제 요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냥 딱 요기라 놓고 그냥 계산만 죽으라 하면 돼. 계산만 하면 돼요. 자, 이거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공식을 보는데 말이야. 요 M이라는 물체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EM이라는 물체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M하고 EM은 뭐가 달라요?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이 둘은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다르다? 중력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동시에 떨어뜨려요. 0이지. 1초가 지났어. 속도 얼마야? 9,800. 2초가 지났어. 그렇지. 자, 1초가 지났어. 속도가 같으니까 떨어진 거리 똑같겠지. 그치? 자, 여기 봐봐. 속도는 GT야. 질량 없어요. 맞니? 이동한 거리, 낙하 거리도 GT의 제곱이에요. 질량 없어요. EGH 얘도 질량이 없어요. 알지? 그러면 얘네들은 질량이 다르고 중력의 크기가 다르지만 동시에 같은 속도로 지면에 도달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극적인 표현을 쓰면 쇠구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자, 깃털이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자, 쇠구슬하고 요렇게 이제 깃털이 있어. 자, 얘네들을 같은 높이에 떨어뜨릴 거야. 자, 어떻게 돼?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야. 떨어지는 속도 똑같아. 그러니까 질량이든 크기든 상관없어. 그냥 오로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똑같이. 여기서 속도 똑같고 같이 떨어지고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알겠지?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 바로 이제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공기의 저항이 있어요. 자, 마찰이 있답니다. 그럼 이때는요, 자유낙하라는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자유낙하가 아닙니다. 그냥 낙하 운동이에요. 알죠? 그래서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자, 여기에 쇠구슬, 자, 깃털이야.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쇠구슬이 이렇게 떨어질 때 깃털은 이쯤에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지? 그래서 이때는 저항과 마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항과 마찰은 표면적이야, 표면적. 알지? 바로 요거.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구분해 두자. 알지? 그러면 이 자유낙하,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는 것과 가장 99.99%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얘는 공기중에서.
얘는 있잖아요. 잘 봐. 그래서 저항과 마찰이잖아. 낙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러면 자,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이쪽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합니다. 자,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요? 마찰에 의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공기의 마찰 저항,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르게 표현, 부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부력. 그러면 낙하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잖아? 그치? 무게니까. 무게는 일정해. 자, 근데 이제 쭉 오면서 내려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공기의 밀도. 자, 이 부력은 이제 공기의 밀도하고 관련이 있어. 그래서 공기의 밀도가 클수록 어떻게 돼? 자, 여기는 진공상태 공기의 밀도가 0이잖아. 그러니까 공기의 밀도가 커지면 그만큼 마찰이 어떻게 돼?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힘은 점점 커집니다. 낙하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자, 거기에 있는 마찰에 의한 힘, 또는 우리는 이걸 부력이라고 그래, 부력. 자, 얘는 점점 증가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 나타나요. 알겠니? 그러니까 합력이 0이 되는 지점이면 R점이 0이니까 뭐야? 가속도 운동에서 뭘로 바뀌어? 그렇지. 그래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라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마찰에서 기울기가 완만해져.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집니다. 자, 요 속도 있죠. 그래서 이 합력이 0이 되면은 요게가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제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와도 비 맞고 안 죽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빗방울이 얘 때문에 빨라지다가 그 다음 더 이상 빨라지지 않고 그냥 일정한 속도로 떨어진다는 거야. 만약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우리 빗방울 맞으면 박살나요, 머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얘 때문에, 마찰, 부력 때문에, 자,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다. 이때 속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종단 속도라고 얘기한다. 영어로는 터미널 빌로서티라고 그래요. 터미널 빌로서티. 마지막 속도. 종단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아둬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알지?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중력장에서의 물체 운동은 크게 이제 그냥 두 가지, 저항과 마찰 없을 때는 자유낙하 운동.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그냥 낙하 운동. 이때는 뭐야? 마찰에 의한 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가 떨어뜨리는 자유낙하 운동 하잖아. 그치? 자, 여기만 지울게. 자, 이번에는 어떤 운동도 표현할 수 있냐면은, 뭐, 많아. 이것도 있지. 이건 그냥 자유낙하야. 공기 저항 없다고 하면. 그치? 내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던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던질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번째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알지? 자, 요 H 높이에서 F에 힘을 가해서 자, 이 물체를 수평으로 던질 겁니다. 알죠? 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평으로 이 물체를 던지려고 할 거야. 자, 여기까지 힘을 받지, 분필은. 근데 얘가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나는 이 분필한테 힘을 가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힘을 받고 있어. 근데 얘가 자, 요렇게 갔을 때는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아요. 맞니? 자, 얘가 이렇게 가는 순간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진 않아.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기 때문에
자, 무슨 운동할까? 등속도 운동한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런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진 않지만, 자, 이쪽 방향, 뭐야 이거? 중력 방향 또는 연직 방향으로, 그치? 연직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아? 그렇죠.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으로 가야지만, 자, 어떻게 돼? 수직 또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운동 경로가 바뀌어요. 요렇게.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운동 경로는 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알겠니? 알겠지? 그러면 실제 경로에 이거는 방향이 바뀌니까 가속도 운동이다. 그치? 그리고 가속도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각도가 바뀌니까. F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 해석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해석하면 접선을 구워서 각 세타 구하고, 그치? 중력의 크기에서 실제 이쪽에 가한 힘, 그렇잖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집어넣고 막 계산해 줘야 된다. 자,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아.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할 거야. 운동 방향을.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자, 중력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어떻게 돼? 자유낙하 운동. 다시 말해서 무슨 운동이야?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갈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내가 일로 던졌어. 그 위에서 바라보면은 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네? 그치? 그래서 이게 수평 방향이니까, 자, 요렇게. 자, 중력 방향은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뭐야? 등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이쪽은 등 가속도 운동 공식, 얘는 등속도 운동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뭐냐? 내가 수평 방향으로 20m/s에, 아니, 10이라고 하자. 던졌어. 그랬더니 10초 때 바닥에 도달했답니다. 자, 몇 메타입니까? 수평 방향으로 계속 10m/s의 등속도로 움직이잖아. 근데 그때가 몇 초 걸렸어? 그러니까 뭐야? 100m를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정면으로 바라보기엔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요렇게 떨어질 때 얘도 몇 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10초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H는 자, 어떻게 돼? 2분의 1 GT의 제곱이잖아. 중력 가속도 10. 자, 10의 제곱. 자, 그럼 어떻게 돼요? 500m. 500m 높이 가서 보면 와, 이게 장난 아니다. 그치? 이렇게. 자,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자유낙하 운동과 같이 묶어서 하는데, 자, 실제 여기는 가속도 운동이야. 근데 이건 이제 각이 운동 방향이 바뀌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접선을 그려가지고 각 세타를 구한 다음에 실제 작용하는 알짜임을 계산해야 돼. F 사인 세타는 F 코사인 세타. 정확히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가볼까? 자, 그럼 이쪽으로 힘이니까 이쪽은 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선을 딱 그렸을 때 여기 각 세타. 그럼 뭐야? 아, 여기 F 프라임이면은 사인 세타가 F 프라임 분의 F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F 프라임은 사인 세타 분의 F가 되겠네. 맞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면 얘 F는 고정돼 있으니까, 중력이니까. 그럼 요 각 세타를 접선마다 이제 접선 구워서 각 지점마다 요 각 세타 구한 다음에 요 힘을 계산해야 돼. 얼마나 귀찮아. 그래서 안 나와. 알겠지? 그래서 질문은 딱 요거 딱 두 개밖에 안 나온다, 이거. 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운동에서 바로 이제 이런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그래 10m로 던졌어요. 10으로. 자, 20으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더 멀리 가겠죠? 30으로 던지면 더 멀리 가겠죠? 계속 던지는, 수평으로 던지는 속도를 증가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쭉 가다가 계속 갈 겁니다. 맞니? 그러다가 자, 계속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겠네? 저항과 마찰이 없다며? 맞아? 그렇잖아. 아니, 생각해봐. 자, 여기가 지구야. 자, 여기 산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물체를 던질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더 세게 던져요. 더 세게 던져요. 더 세게 던져요. 완전 세게 던져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게 지구면 얘가 뭐가 된다? 달이 되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요 산이 뉴턴의 산이야. 뉴턴스 마운틴. 왜? 뉴턴 생각한 거야. 아야, 사과는 지구로 떨어지는데 저 달은 왜 안 떨어지자 이 얘기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때 뭐 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관찰하는 거잖아. 그래서 뉴턴은 자 사고 그냥 생각으로 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 요게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달은 태양,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달의 공전이다. 그러면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집니다. 잘 봐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지구가 있어. 자, 달이 있어요. 자, 이렇게 원운동하죠. 그래서 등속 원운동 할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중력으로 잡아당기잖아. 근데 만약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달은 어느 쪽으로 움직여요? 접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달이. 맞니? 그런데 중력 때문에 실제 달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달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달은 항상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달은 지구로 떨어진다가 맞는 거야. 바로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만약 중력 없으면 그냥 어떻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중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 뒤에 문제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막 있어. 알지?